당신이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실존 모델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충격적인 진실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는 비행기 기장, 변호사, 의사로 완벽히 위장해 수백만 달러를 꿀꺽한 천재 사기꾼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 그가 대중에게 밝혀온 이야기와 팩트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대표적인 주장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랭크가 늘 강조해온 주요 스토리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그는 6년 동안 항공사 기장으로 위장해 26개국을 무료 왕복했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했으며 의사로 일하면서 7명의 인턴을 길러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기내 변기를 뜯어내고 탈출했다는 극적인 일화도 빼놓지 않죠. 이 모든 이야기는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과 TV 강연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과 기자들이 그의 과거를 추적해보니 프랭크의 화려한 스토리는 상당 부분이 과장 혹은 완전한 허구였습니다. 그의 범죄 이력을 살펴보면 세계 최고 사기꾼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시민과 가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소시민 범죄자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청소년 프랭크는 지역 깡패들과 어울리며 방황했고 아버지의 권유로 알바 겸 신용카드를 받았지만 타이어와 자동차 배터리를 구입해 되팔며 아버지의 계좌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을 특수학교로 보냈지만 프랭크는 곧 해군에 자원 입대했다가 3개월 만에 거짓말과 문제행동을 이유로 귀가 조치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범죄 행각이 시작된 셈이죠. 해군 전역 2주 만에 그는 1급 2조 직무방해와 절도 혐의로 첫 번째 체포를 당합니다. 이후 수표 위조를 본격화했지만 수표 위조 기술은 너무 서툴러 은행 직원들이 한눈에 알아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건에서는 경찰관으로 차려입고 가짜 명함과 장난감 권총을 들고 아파트 현관을 두드려 들어가려다 집주인의 전화 제보로 바로 붙잡히기도 했죠. 첫 번째 구속 후 법원은 그에게 정신건강검사를 명령했고 프랭크는 이 판결을 계기로 뉴욕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새 출발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아버지 친구의 자동차를 훔치고 수표를 위조해 도망가다 체포되며 마치 굴레처럼 감옥과 법정을 오가게 됩니다. 17세가 되던 해 영화처럼 비행기 조종사 위장을 결행합니다. 유니폼 제작업체에 가짜 수표로 비용을 치르고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뒤 언론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조종학교를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다 는 허위 기사를 실어달라고 청탁합니다. 그러나 정작 조종사를 위장하기도 전에 수표 위조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죠. 1968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20세 생일을 앞둔 그는 가석방되자마자 또다시 비행기 기장 사칭을 시도합니다. 페널드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공항을 누비다 스튜어디스 폴라 파스에게 집착하며 스케줄을 파악해 무단으로 그녀의 부모 집까지 드나들었다가 결국 체포됩니다. 이 일로 1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게 되죠. 폴라의 부모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사기를 쳤다 라며 절망했듯 프랭크의 범죄는 개인을 상대로 한 소액 절도와 가짜 신분 사칭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FBI 요원 합격, 기내 탈출, 변호사, 의사 합격 같은 일화를 부풀려 현대판 로빈후드로 포장했죠. 실제로 FBI 기록을 보면 그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은 기록은 없습니다. 소규모 카운티 구치소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비행기 화장실 좌석 뜯어 탈출은 통로 크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역시 루이지애나주 변호사협회에 기록이 전혀 없죠. 그럼에도 프랭크는 자신의 강연에서 수백만 달러를 훔쳤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실제로 수표 위조로 훔친 돈은 1.448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진짜 근황은 온통 거짓과 과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강연가로 전향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사기 방지법을 강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적지 않습니다. 몇몇 보안 전문가들은 그의 범죄는 전문가 수준이 아닌 아마추어 범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그의 강연을 자기 과시용 니체 콘텐츠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이 법정과 감옥을 오가며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5년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지 몇 년 되지 않아 범죄 강연가로 완벽히 변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프랭크의 커리어는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천재 사기꾼으로서의 과장된 일화 마케팅이고, 다른 하나는 강연을 통해 사기 방지법을 전파하는 전문가로서의 이미지 구축입니다. 우선 그는 인근 은행을 찾아가 내 강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 강연이 만족스럽다면 $50만 지불해달라는 파격 제안을 합니다. 은행 측은 호기심에 그의 강연을 들어보기로 결정했고, 결국 프랭크는 전국 은행과 대기업의 보안팀을 돌며 에버그네일 사기 방지법, 프랭크 어베그네일 프로드 프리벤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프랭크의 강연은 당시 은행 시스템과 공공기관의 취약점을 낱낱이 폭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는 수표 위조를 막으려면 직원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수표 위조를 위해 사용했던 간단한 도구와 절차를 시연합니다. 예를 들어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은행용 전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시범은 참석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내 그의 강연은 실무적 가이드로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는 자신이 수백만 달러를 훔쳤다는 과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1.448를 위조했음에도 매체와 인터뷰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달러를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강연가로서의 희소성을 유지했죠. 1979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프랭크는 NBC, CBS 등 주요 방송사에 잇따라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갑니다. 그는 FBI 요원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내가 FBI와 공동으로 수십 건의 사기 사건을 해결했다는 미담을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FBI 기록에는 프랭크가 형집행을 마친 뒤 해당 기관에 어떠한 공식적 연락이나 협력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델타 항공 보안팀 부회장으로 일한 진 스튜어드는 언론 인터뷰에서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범죄는 전문가 수준이 아니었다. 그가 내 강연을 통해 알려준 기법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시기 캐치 미 이프 유 캔 영화의 개봉 2002은 그야말로 프랭크에게 황금기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박스오피스 기록을 경신했고, 프랭크의 수법과 일화 대부분을 그대로 스크린에 옮겼습니다. 영화 속 프랭크는 눈 깜짝할 새의 판검사도, 위사도 사칭하며 자유를 누리는 매력적인 반항아로 묘사되었지만, 실제 FBI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영화는 스토리텔링을 위해 몇몇 사건을 압축각색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영화 개봉 이후 수표 위조 액수를 2배로 부풀렸고, 범죄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히며 영화는 예술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옹호했습니다. 영화가 터뜨린 이슈 덕분에 프랭크는 구글, CNBC, 세미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초청 강연 요청을 받습니다. 특히 구글에서는 그가 진행한 사기 방지 전략 동영상의 댓글 기능을 차단해둘 만큼 논란이 일었습니다. 구글 측은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제공되며 그 안의 콘텐츠를 지지하거나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는 이에 댓글이 예상보다 부정적이라 어쩔 수 없었다. 나의 목표는 오직 정보 제공이다. 라며 다시 한번 자신을 변호했지만 대중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2005년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언론사는 프랭크가 주장하는 7명의 인턴 의사 양성, 변호사 합격, FBI 요원 면담 등의 일화는 모두 검증되지 않은 루머였다고 보도했으며 이 내용을 근거로 몇몇 대학과 기관은 프랭크의 초청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루이지애나주 변호사협회, 그레이트 메도우 교도소, 메리에타 홉 종합병원 등 프랭크가 사칭했다고 주장한 기관들은 그런 기록도 그에게 협력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랭크는 꾸준히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2010년대 들어 내 강연을 한 번이라도 듣고 피해를 본 기관은 없다고 강조하며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그의 웹사이트에는 다국적 기업과 정보기관에서 그가 정책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소개가 올라와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는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프랭크의 자택을 방문해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프랭크는 모든 녹화 요청을 거절했다는 소문만 남긴 채 촬영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랭크의 행보를 보면 여전히 니체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칭했던 유니폼, 위조 도구, 변호사 증명서 등을 전시하며 실물 전시관, 어베그네일 프로드 익지빗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자주 언급하지만 실제 전시관은 아직 개장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강연 콘텐츠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과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어 여전히 사기 방지와 수표 위조 비법을 찾아보는 이들에게 노출되고 있죠.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과장된 자아 마케팅이 어떻게 세상을 속이고 다시 또 그 속임수로 명성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는 여전히 전 세계를 돌며 강연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지만 이제는 대중과 전문가들이 그의 화려한 과거 이야기 대신 객관적 기록과 팩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프랭크가 앞으로도 자신이 쌓아올린 허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혹은 더 많은 진실이 밝혀져 그의 로빈후드 신화가 무너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현재와 그를 둘러싼 최신 논란입니다. 앞선 파트에서 보았듯 그는 영화 개봉 이후 수십 년간 자신을 FBI 자문위원 대기업 보안 고문으로 포장하며 강연 활동을 이어왔는데 실제로 그의 공식 웹사이트와 링크딘 프로필에는 구글 델타항공 연방준법감시기관 등 수십여 개 기관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했다는 경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의 확인한 결과 프랭크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자문한 기록은 전무하며 대부분 특별 초청 강연 한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18년 미국 동부 한 대형 은행에서 열린 내부 보안 워크숍 초청 강연이 끝난 뒤 은행 보안부서장 바네사 리는 프랭크의 강연은 흥미로운 일화 위주로 전개되지만 실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심도 깊은 보안 컨설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그의 강연을 들은 이후 보안 정책이나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은행은 강연 다음 해 2020년부터 자체 보안팀을 꾸려 전문 컨설팅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프랭크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프랭크는 전 세계 순회 강연 외에도 어베그네일 프로드 익지빗이라는 명칭의 온라인 전시관을 개설한다고 여러 차례 예고했습니다. 유니폼 위조 수표 가짜 신분증 등 과거 그가 사용했다는 소품을 전시해 강연 참석자들이 직접 보고 배우게 하겠다는 아이디어였죠. 그러나 2023년 말까지도 전시관은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 모두 개장되지 않았으며 공식 웹사이트와 SNS에는 공간 대여 문제로 지연 중이라는 문구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프랭크가 최근 들어 자기 고발 형식의 신간을 준비 중이라며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2024년 5월 인터뷰에서 이번 책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지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출판사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원고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출간 일정도 미정입니다. 일부 출판 기획자들은 프랭크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바꾸고 과거 일화를 재해석하는 것을 반복해 책이 제대로 나오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몇 기자들은 프랭크가 여전히 자신의 범죄 이력을 과장하며 강연을 홍보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이버 사기, 사이버 디셉션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근거로 프랭크가 게시하는 강연 홍보 영상 썸네일과 설명에는 100만 달러 수표 위조 7개국 도피 FBI 수석자문 등의 문구가 과도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실제 팩트와 괴리가 크기 때문이죠. 보안 전문가 겸 칼럼니스트 제임스 호킨스는 그가 강연을 통해 시청자를 속이고 그 결과 받는 강연료는 사기 이익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프랭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몇몇 강연 참가자들은 프랭크의 일화는 과장되었을지 몰라도 그의 경험담을 통해 사기 방지의 핵심 원칙, 교육 위심 시스템 점검을 배우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중소은행이나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천재 사기꾼의 사례를 생생하게 전해 듣는 것 자체가 직원 경각심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결국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현재는 전설과 진실의 경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범죄자에서 사기 방지 전문가로 거듭난 인물로 브랜딩했지만 그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과장과 허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보안의식을 높인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는 허구를 진실로 소비하는 현대 미디어 환경의 아이러니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프랭크가 진짜 자신이 했던 잘못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객관적 팩트를 중심으로 강연 콘텐츠를 재정비할지 아니면 여전히 천재 사기꾼 이미지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만약 그가 신간을 통해 과거 과장을 전면 수정하거나 공식 기록을 공유해 검증된 사례만으로 강연을 진행한다면 그동안 쌓인 의혹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프랭크 에버그네일은 과장된 신화라는 공식이 굳어진 상황이라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캐치 미 이프 유 캔 실존 모델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충격 근황과 숨겨진 뒷이야기를 3부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팩트와 허구 사이 어디에 진실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도 영화를 볼 때 한 번 더 의심하며 관람해보시길 권합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